병원에 한번 다녀오려면 아침부터 버스를 타고 진료실 앞에서 오래 기다려야 해서 무릎과 허리가 더 힘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 의사 선생님과 전화나 화상으로 상담하는 비대면 진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가 모든 병원 방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 이용할 수 있는지, 약은 어떻게 받는지, 꼭 병원으로 가야 하는 때는 언제인지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재 운영 기준과 앞으로의 건강 관리 변화를 시니어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현입니다. 먼저 오늘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생긴 심한 증상은 병원으로, 의사가 비대면으로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상담은 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대면 진료가 무엇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전화나 화상으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진료 방식입니다. 하지만 화면이나 전화로 보는 진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의사가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경우 화면으로 상태를 살핀 뒤 비대면으로 진료해도 안전한지 직접 판단합니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큰 병원은 희귀 질환이나 수술 뒤 관리처럼 정해진 예외 대상 중심으로 제한해 운영됩니다. 그러니 모든 병원과 모든 증상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니는 의원에 먼저 전화해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내 상태에 알맞은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어르신들께는 어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치의가 경과를 확인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재진 상담이라면 이동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더위와 추위가 심한 날,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도 병원까지 왕복하는 수고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생긴 통증, 직접 만져보거나 검사가 필요한 문제, 증상이 달라진 경우에는 대면 진료가 더 알맞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필요한 때 의료 접근을 보태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실제 이용 순서를 4단계로 보겠습니다. 첫째,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원을 확인하고 전화나 진료 중개 앱으로 상담을 요청합니다. 스마트폰이 낯설다면 자녀나 돌봄 선생님과 함께 화면을 보며 처음 한 번만 해보셔도 됩니다. 둘째, 약속된 시간에 전화나 화상으로 현재 증상과 먹고 있는 약을 빠짐없이 말씀드립니다. 이때 의사가 직접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내에 따라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셋째, 처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가 환자와 상의해 처방전을 원하는 약국으로 보냅니다. 넷째, 약국의 약사님과 조제 가능 여부와 받는 방식을 먼저 상의합니다. 대부분은 본인이 약국에서 받거나 가족 같은 대리 수령자가 받는 방식입니다. 집에서 약을 받는 재택 수령은 누구에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이나 벽지에 사는 분, 65세 이상 장기 요양 등급자, 등록장애인, 희귀질환자처럼 정해진 대상자가 약사와 협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배송이 된다는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서 가능한지 약국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미래 헬스케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스마트워치나 집에서 쓰는 측정기기는 맥박이나 수면처럼 내 몸의 변화를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며 평소와 다른 신호가 반복되면 병원에 상담할 시점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기록을 정리하고 이상 가능성을 알려주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가 알려주는 숫자나 알림만으로 병을 진단하거나 약을 바꾸면 안 됩니다. 혈압이나 혈당처럼 중요한 수치는 검증된 기기로 재고, 결과는 의사나 약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미래의 기술은 의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더 일찍 알아차리도록 돕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아프거나 압박감이 있고 숨이 많이 찬다면 비대면 진료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한쪽 얼굴이나 팔 뒤,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은 잠시 좋아져도 기다리지 말고 응급실에서 바로 진료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병원 이동이 어려운 분의 상담과 경과 확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처방전과 약 수령 방식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확인하고 재택 수령은 정해진 대상자만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호흡곤란, 한쪽 마비, 말 어눌함은 언제나 119가 먼저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은 한 가지입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을 대신하는 만능 방법이 아니라 의사 판단 아래 안전하게 더해 쓰는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내 몸의 새로운 신호는 직접 진료로 확인하고 익숙한 진료의 경과 확인은 의료진과 상의해 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 보신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